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토론에 공 원장님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예, 원장님 부탁드리고, 이제 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런 순서로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 원장님.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분, 우리 저한테 책을 주신 분, 그분에 대한 이 책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이었고,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해서 이제 1, 2권으로 나눠져 있고, 이 책은 주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요리 문답 있잖아요. 네. 요리 문답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들을 다루어 놨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반복해서 조금씩 한 번 정도 또 일깨우는 그런 의미로 읽으면 참 좋았던 그런 책이고요. 1, 2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권 읽었는데요. 이런 뭐 순서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삼위일체, 뭐 운명, 그다음 창조와 진화,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로 쭉 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자체가 어렵고 뭐 그렇지는 않고요. 편안하게 그냥 읽었던 책인데요. 요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요번 책에 보면 기본기에 충실하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앙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제일 기본이 되는 거를 충실히 하는 거. 보통은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뭐 더 다 아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나 그냥 그 기본에 대해서만 충실해줘도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를 요즘 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고만 있는가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응용하거나 실천하는가 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고 참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책을 읽었었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 생각을 하면서도 미루는 버릇, 아니면 이제 스킵하는 버릇,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하지만은 이 해야 할 일을 밀어버리는, 그러다 이제 잊고 또 시간 지났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고 이제 또 실천한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업 그리고 정치라는 책입니다. 예, 밀리의 서재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주제 책 찾으니까 다른 쪽들은 조금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이렇게 정치하고 SNS 같이 얽혀 있는 쪽, 그거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책들이 조금 있는데 요 밀리의 서재가 이쪽 책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요거 읽게 된 거는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쪽 좀 여의도 오갈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이제 읽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전체 책은 요건 개인이 쓴 건 아니고요. 한국공공사회학회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고, 예. 그리고 책은 사회 공적 차원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좀 약간 주관적인 태도들, 각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태도들하고 인식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는 약간 분석 그 연구 서적 쪽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는 개인 이야기 좀 많이 다루고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SNS를 그리고 그 다음이 기업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기존 다른 책하고 좀 비슷해 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다른 쪽하고 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빠르게 스킵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5장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정치 쪽 그쪽하고 관여된 부분 그쪽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쪽에서는 좀 개인으로는 이제 이용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활용들을 어떤 분야로 좀 하는지 이런 것들이 1, 2, 3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개인 쪽은 따로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이야기 중에 계속 언급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이제 4장 쪽에서 기업 SNS 쪽 그쪽에서 여기 이제 마케팅 쪽 위주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장은 그냥 대충 좀 넘어갔고요. 읽으면서 5장 쪽에서 그 정치 참여하는 부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미지 분석하는 부분 사실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제 5-3 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하고 그러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정치인 그 AI 챗봇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갖고 일단 만들고 그거 샘플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 전체에 이거 이쪽 관련된 거 영업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가 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이 SNS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지만 기업가와 이제 정치 쪽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천에는 강화 분수를 지금 재선을 10월 18일에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은 국민의 어서 오십시오. 최미정 강사님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이 이제 세니까 예비 후보가 12명이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안상수 씨라고 인천시장도 하시는 분. 이제 그분도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에 오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 SNS 쪽 활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아님 얼굴 보여주세요. 네, 우선 최미정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 그냥 오늘 한번 아침에 잠깐 그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서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목차를 보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직장과 집과 거리가 먼 거리는 진짜 출퇴근 시간만 해도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오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녁에 와서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시체놀이 한다고. 네, TV 켜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어쩌면 휴식일 수도 있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저자가 이제 시체놀이를 하다가 저녁 시간을 조금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배우면서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책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에 가서 1시간 읽고 이러면서 차차 이런 어떤 작은 변화가
저녁 시간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큰 변화가 왔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 날에 월급으로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 수익을 낳는 거위? 뭐 이런 말 있죠. 이제 이분이 또 그런 것까지도 했나 보더라고요.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또 다른 급여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읽으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을 벌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돈을 아껴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과연 많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사실 요즘 시대는 소비의 시대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생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화로 상품이 개발돼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고 토요일이면 항상 실내화를 빨았어요. 그쵸? 선생님들도 기억나시지 않아요? 우리 실내화를 토요일 날 학교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실내화를 오자마자 빨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건조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월요일 날 실내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 이런 준비 때문에 토요일 날 오자마자 실내화를 빨았던, 햇빛에 널어놨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운동화 빨래방도 있잖아요. 운동화 빨래방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글쎄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돈을 아껴서 써라 이런 말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이야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도 물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또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네, 그냥 갑자기 그냥 꼭지가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중요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좀 돈을 아끼면서 돈을 좀 적당히 벌면서 살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오후 시간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자. 좀 편하게. 사실 저도 젊은 날에 오후 시간을 너무 바쁘게 보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딸과 대화를 하는데 딸이 그래요. 엄마의 부재를 나는 너무 많이 느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나의 삶에만 욕심을 내고 앞으로 달렸구나.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은 이제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내려고 그래요. 보상인가요? 뒤늦은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자. 너무 노력하면서 살지 말자. 편안하게 적당히 우리 삶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꼭 이 나무라는 말씀 같이 들려요. 너무 제가 요즘 빡빡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정아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얼굴 안 보여주시면 퇴출시키거든요. 네, 그럼 얼굴 안 보여주시니까 퇴장시키겠습니다. 이 PIP를 먼저 하고 공유를 하면 될까요? 예. 공유를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저는 죽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이유진이 씨라는 분이 썼는데, 나는 인생을 축제처럼 살기 위해 죽음을 공부하기로 했다 하는 이게 표지 맨 위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 PIP를 없애는 게 낫겠는데요. 어떻게 없어요?
끌어서 올리시면 돼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질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어지고 이 순간의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휘진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환자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후회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남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남겨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후회 없는 현재를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 또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암을 겪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어서 재발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가까운 이의 자살을 겪고 나서 자신의 자살까지 생각해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몰라 걱정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라는 필연적 결말을 알고 있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책 첫 장에 보면은 혀를 잃은 남자로 책이 시작을 해요. 혀를 잃다는 거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환자는 혀가 없으니까 목의 다른 근육들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휘진 선생님하고 1년을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 면담 때 선생님과 함께한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마치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휘진 의사는 만나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책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누군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행사를 많이 하지요. 아까 이제 우리 참정 대표님이 너무 빡빡하지 살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씀도 탁 와서 꽂히듯이요. 그래서 어떤 말에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 사람 말에 상처받아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책과는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말의 힘을 생각하여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지만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호스피스 완화 전문 의료 전문가가 된 정신과 의사예요. 그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돕기 위해서 해외 2주 여성들을 위한 웨비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는 단짝을 돕고 싶어서 백과사전을 지덕이다가 인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윤리 수업 중 처음 접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매료되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삼성 서울병원 정신과 교수님들 덕분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노인 정신의학 세부 전문의가 되었으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병원 암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암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국행을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11년 전 미국 밴더빌트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네글리전트 과정을 밟고 또 노스앤젤레스에 위치한 UCLA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세부 전문 의사가 되었죠. 지금도
캘리포니아 산호세 근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13년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사흘은 환자를 돌보고 이틀은 테니스를 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을 기웃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책갈피에 이 작가 소개란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저자입니다. 이분도 이 한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 보고 또 레지던트하고, 전문의가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 가서 다시 의사 시험을 보고 그런 거죠. 아마 치과의사도 미국 가서 치과의사 하려면 다시 치과의사 시험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녀는 야간 당직 문서에 본인의 직함을 MD, 즉 의사라고 써야 되는데 MDD, 주요 우울장애라고 적는 실수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책에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수는 프로이드가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실수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사로 인정하지 않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증명이 아닌가, 그렇게 프로이드가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울증이 있다라고 그 선임 레지던트 얘기했더니, 레지던트도 나도 같아, 나도 우울증 치료 받았어, 정신병원으로 입원했어, 이런 얘기를 선임 레지던트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단절이 되는 거나, 또는 이 직업, 학교, 학력이 전부 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것이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국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기억과 멀어지고 나를 기억하던 일보다 멀어지니까 타국에서 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좁은 한인사회에서 끝없는 비교에 파묻히고 실수했을 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걸 두려워하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이주 여성들에게 이준 의사는 오늘 이 시간을 망설이지 말고 나를 또 삶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알려줬습니다.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를 갖는 것과 또 죽음의 의지를 갖는 것을 이 의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지마비된 백만장자 얘기를 이 언터처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빈민가에 살던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삶의 의지를 찾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락사하지만, 또 엘르 편집장으로 화려하게 살던 이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됐으나 눈알을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책을 쓴 실화를 한 영화가 있죠. 책을 읽죠. 그게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이죠.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반면에 미 비포 유라는 영화에서는 럭비 선수였다가 전신마비가 된 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죽고 싶은 의지, 죽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 비포 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난 내 인생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나답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차라리 죽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강렬한 삶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이딘 저자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알려준 것 중에서 비교라는 얘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하면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 것 같지만 좁은 한인 사회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에 사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살게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 굴레에 빠지고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하지 않은 성취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 병에 이제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추천하는 글을 이렇게 220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존엄사와 안락사는 한국에서의 존엄사와 안락사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한 글도 이게 158페이지, 159페이지 있는 걸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최민정 대표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위가 떠나기 싫은가 봐요. 아주 시원할 것 같은데도 계속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무더위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즐거운 주말 감사합니다. 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